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꼼하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정적 편파 리뷰 지겨우셨죠? 이제 무엇이든 줄기차게 빨아잡기는 쭈빠 춥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쭈빠춥스 리뷰의 첫 번째 수혜자 V40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대폰 V40, 갖고 싶은 휴대폰 V40, 세계 최강의 휴대폰 V40. 이렇게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뷰 아니죠. 썰이 맞겠습니다. 써본 썰 정도로 하겠습니다. 점검의 폰 써본 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어폰이 왜 이래 이거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낫네. 아 이게 역시 습관이야 습관. 먼저 무게 봅니다. 같은 크기, 같은 사이즈, 같은 계열에서 단연 으뜸입니다. 무게만 가지고도 큰 장점이 되죠. 뭔 소리냐? 아이폰은 5.8인치에 174g입니다. 아이폰 10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게 이렇게 무겁습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작은 게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LG V40 169g입니다. 에이 뭐 5g 차이 갖고 뭐 무겁네 안 무겁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크기만 놓고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V40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들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들어본 분들 말고요. 들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거짓말 좀 더 못해서 물에 뜰 것 같습니다. 물론 물에 안 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손목 덜 아픕니다. 이렇게 크게 휴대폰을 보는데도 이렇게 대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손목이 덜 아픈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원고는 아이폰 10으로 썼었는데 이 무게 때문에 손목에서 압박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그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전날 술 먹고 뭐 이래가지고 뭘 무거운 걸 못 드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냥 패스. 하지만 V40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 무게 하나만 갖고도 사실 이쪽 바닥은 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회자가 잘 안되고 있죠. 6.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달고도 이렇게 가벼우면 좀 반칙인 것 같기도 해요. 카메라 이건 비교 대상이 없으면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기는 해요. 이게 좀 단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5개의 카메라를 달았다고 자랑하는 그 모든 포인트를 전부 다 제거하고 메인 카메라 하나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하나만 놓고 보면 화질 굉장히 좋아요. 물론 후면 카메라가 표준에 센서가 1.4 마이크로미터짜리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표준 렌즈 화질 좋습니다. 느낌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 V40로 찍은 제 다른 사진인데 약간 그 DSLR 뽐뿌를 좀 억제시켜 주긴 합니다. 요것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는 줘요. 받아들이는 광량이 충분히 많아지니까 화질 역시 개선이 됩니다. 후처리는 좀 치워놓고 올해 초 발매한 G7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디테일하게 리뷰한 것은 여기 클릭하셔서 보시면 줄기차게 까진 거 컨텐츠 보실 수 있어요. 네. AS 컨텐츠도 있으니까 다 같이 봐주세요. 머리 왜 이래 빵! 메리디안과 손잡고 음향 튜닝하고 쿼드 대 쿼드 비트 이어폰으로 사운드 폰계를 평정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붐박스로 부스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호불호가 갈려서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음향은 최대 강자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이걸 특화 안하고 카메라에다가 투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얘는 뭐하고 있는 빵! 붐박스도 나름 좋습니다. 이전 콘텐츠에서 강냉이 털어버리긴 했는데 뭐 내려놓고 들으면 나름 큰 소리 풍성한 소리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음질이 좋지는 않아요. 붐박스까지 메리디안이 잡아주진 않은 것 같죠? 음질 휴대폰답게 뭔가 스피커도 고급진 소리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돼요. 도대체 메리디안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붐박스나 외부 스피커는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추파춥스 추파 빵! 그것만 빼면 사운드에서는 흠 잡을래야 잡을 구석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감성이 메말라서 음악 듣는 걸 통 안 했더니 이거나 저거나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내가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이 이건데 이게 뭐 좋네 나쁘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덱의 위력은 감성을 찢고 들어오는 메말라버린 감성에 물을 그냥 확 던져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음질 감성을 보여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음감 테스트용으로 제니의 솔로 듣다가 완전 음악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메리디안 말인데요. 메리디안의 경우 영국에서 손꼽히는 음향 회사라고 합니다. 디지털 음향을 최대한 아날로그스럽게 표현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고급 음향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오는 음향기기를 단화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0만원 내외의 어떤 스피커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범용성이 있는 스피커기기, 음향기기 브랜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의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음향평가기구 따위 같은 데서 의결권을 가지는 몇 안 되는 업체라고 합니다. 뭐 그만큼 장인 정신으로 둘둘 말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이런 데서 얼마나 관여해서 음향을 만져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도 표시도 안 해놓고 표현도 안 해놓고 이게 누구랑 협작해서 만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광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겸손해.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큰 기업에다가 뭐 이렇게 음향 튜닝을 맡길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걔네들한테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럴 거면 광고를 좀 하라고. 광고를 추파춥스 추파. 광고에서 메리디안의 매자도 못 봐서 뭐 좀 짜증이 납니다. 뭐 좋게 들여놓은 것은 광고도 안 하고 뭐 할 말 없네요. 성능입니다. G7 대비 같은 성능이지만 최적화는 어느 정도 맞춰놓은 기분입니다. 고사양 게임 돌리면 문제없이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2D 게임이 쫄라 버벅 추빠 춥스 추파. 자, 요즘 누가 2D 게임 합니까? 대세는 3D 게임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게임 성능은 3D 게임 성능은 괜찮아요. 2D 게임 좀 이상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요. 안투투를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이 최대 22만 점에서 최저 12만 점 나오던 게 이 친구한테선 26만 점 찍어줍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최적화 좀 잘해줘봐 이 자식들아. 최적화 이씨. 추빠 춥스 추파. 자, 일단 내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스펙 인증을 받았답니다. 뭐 군대처럼 험한 곳에서 쓰기에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겠죠. 웬만한 충격과 외부적 스트레스에서 잘 견딘데요. 이런 극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휴대폰이 잘 작동하느냐에 대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부셔보고 뭐 저기압에 노출시켜보고 불에 달궈보고 할 수 없으니까 기사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군사 표준 규격 MIL STD 810G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14개 항목이 있대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수 방진 성능도 최고 등급인 IP68 방수 방진을 축적한다고 하네요. 이 14개 항목이 도대체 뭘까요? 궁금했어요. 뭐 얘네들이 그냥 밀스펙이라 그래서 대충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고 그냥 이게 밀스펙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MIL STD 810 항목, 그러니까 1962년에 제정된 MIL STD 810 항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도, 고온, 저온, 온도 충격. 그러니까 온도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태양빛에 노출시키는 것, 그리고 비와 오염, 염분 섞인 안개, 그리고 침습, 가속, 습도, 방진, 진동, 충격, 소음 테스트, 저압 태양 노출 등의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압 태양 노출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한창 우주 개발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 우주로 쏘아보내는 뭐 어떤 그런 기계들에 대한 밀리터리 스펙 뭐 이딴 것들을 넣기 위한 뭐 그런 그거 같죠. 1962년도에 제정된 거고, 이것이 뭐 A, B, C, D, E, F까지 해서 2000년도까지 F까지 쭉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정이 계속 된 거죠. 뭐 이런 상황에 맞게 또 뭐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게 기타 등등 수정돼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G가 나온 것 같은데 이 G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1962년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를 해봤습니다. V4T가 받았다고 하는 그 스펙들, 테스트들을 어느 정도 좀 더 떠들어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 뭐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악조건에서도 견뎠다고 하네요. 근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통과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인증해줬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돈 냈다고 뭐 그냥 도장 꽝 찍어주고 이런 거 아니겠죠. 디스플레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색상 최적화 문제와 뭐 한지 디스플레이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좀 까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 세대 와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직도 노치가 좀 문제긴 한데 색깔 공통 적용 안 되는 문제 빼고는 노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이전에 G7 리뷰할 때도 나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변한 게 없기 때문인데, 올해는 그냥 이 디자인으로 밀고 나갈 생각인가 봐요. 기사 찾아봤더니 내년에는 새로운 라인업 탄생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로 팔아야 하는데 이러면 좀 이게 또 LG의 뭐 마지막 적자에 늪에 빠져있던 마지막 기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건 내년에도 LG가 적자가 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튼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LG OLED 잘 만드니까요. 원래 대형 스크린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작은 건 잘 못 만든다고 해서 한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얘기 많았죠. 뭐 불균이라고 막 문제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거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 하는데 영상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픽셀 퍼인치도 아이폰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538ppi라고 표기된 곳도 있고 636ppi라고 표기된 부분도 있어서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볼까 지금? 537ppi가 맞네요. 537ppi가 맞아. 그리고 537ppi. 뭐 어차피 326ppi 넘어가면 인간의 눈으로 분간 못한다고 잡스형이 그랬는데 뭐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326ppi 대비 538ppi 그 이상 넘어가는 pp이들 봐도 꽤 화질이 좋다, 부드럽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잘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배터리 나름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써도 저녁 때쯤 돼야 사망 신호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뭐 아이폰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열심히 쓰면 1시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V40는 해자폰이 맞습니다. 가벼운 데다 하루 일과는 다 소화할 만큼 넉넉한 배터리 성능 자랑하니까 나쁠 건 전혀 없죠. 물론 3000mAh 초반대 용량으로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진 않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 배터리는 나름 오래갑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잘 되어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지속 시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LG폰은 조금 미스터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배터리가 오래가니까요. 아마도 이것에 대한 원인은 발열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무슨 게임을 돌려도 뜨거워 라고 하는 정도의 발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온기가 도는 정도만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소비 부분이나 스로틀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뿅!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샤오미 휴대폰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여러가지 삼성도 그렇고 자체 UI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안드로이드를 베이스로 해놓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는 거죠. 화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해주고 음향 이퀄라이저도 지원을 해주죠. AOD 화면도 어떤 것을 지정할 건지 배경화면 테마 등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AOD는 삼성을 못 따라가기는 해요. AOD 겁나 많거든. 여러가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유용한 기술들을 지원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큐슬라이드 기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두고 원하는 때에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정해두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하다가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전화 기능을 넣어놓고 활용할 수 있죠. 플로팅바 역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캡처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사실 안드로이드라면 어디라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름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만 바꿔서 넣어놓긴 했지만 이런저런 기능들 찾다 보면 깨알같이 다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습니다. 휴대폰도 하나의 도구다 보니까 잘 쓰겠다고 생각하고 사용해 가다 보면 기능들은 물론 다 있죠. 안드로이드도 생겨난 지 근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많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들 집어넣어 왔겠지. 그러니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기능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재주는 무재주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이보다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옛 성현들의 말이긴 한데 V40에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해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재주가 있어봐야 한 가지 잘하는 재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다시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이 나아 보이기도 해요. 애플은 깡패 같아가지고 이게 지들이 원하는 거대로 따라하라는 좀 이런 좀 강압적인 면이 있어서 좀 싫긴 한데 어쨌든 여튼 여기까지 LG V40를 종합해봤습니다. 좋은 점만 나열하려고 했는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좀 까기 본능을 억제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도 좋게 보니까 좋은 부분도 나름 있습니다. 노트 시리즈의 완성이 노트 9이라고 한다면 LG폰의 완성은 V40에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일걸요? 추파춥스 추파. 물론 LG 휴대폰의 계열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그러니까 LG 무선사업부가 내년에 아예 새로운 버전의 휴대폰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껏 나온 G 시리즈나 V 시리즈는 사실상 트렌디하다기보다는 그저 시중에 나온 하나의 휴대폰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난 삼성도 싫고 애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LG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완성형 휴대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 인력들이 최대한 붙어서 좋은 기계를 만들고자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고민을 좀 많이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은 극명하게 있고 인력 투입에 어떤 문제도 있고 생산 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도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아껴서 좀 잘해보지 그러니라고 말하는 거는 일종의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R&D 인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근본 그 기술력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최적화부터 시작해서 각종 유틸리티 기능들까지 전부 다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상하고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국내 사정도 있고 해외 사정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생산 원가를 조절하고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충분히 절충안을 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가격에 이 휴대폰을 써야 되라는 중론이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불편한 부분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러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잡아준다면 LG도 충분히 좀 유수의 휴대폰들을 따라가는 것이, 인류 휴대폰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내년에 뭐 새로운 사람 이제 부임해서, 사장으로 부임해서 이쪽 판을 좀 더 뒤집어 놓는다, 바꿔 놓는다 얘기를 하는데, 부디 좀 트렌드에 좀 잘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휴대폰 브랜드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점검 세상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점검 세상보기의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조금 띄엄띄엄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D-Day 20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크리스마스엔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빵! 꿈도 크네.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요. 어쨌든 이 생방송 제한이 풀리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컨텐츠 하나둘씩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안녕, 빠이. 이제 구입 다 했으니까 다음엔 아이폰 10R 사러 가야지. 아이폰 10, 아이폰 10, 우리말로 하면 아이폰 10, 응?